안녕하세요. 만만한 중고차의 송건수 실장입니다. 차량 판매한 지가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간이 이제 좀 오래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차량 판매하면서 사서도 안 되고 파셔도 안 되는 그런 중고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내용들은 절대로 구입하면 안 되는 중고차 탑5를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터나 봉고3 같은 트럭들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이제 캠핑 견인차도 이제 매물로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위 차량들은 이제 자동차 원부 조회를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바로 확인이 돼요. 이제 장기 렌트나 렌트카 같은 경우는 영업 이력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캠핑카 견인차도 이제 구조 변경으로 해야지만 이제 견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렌트카들도 장기 렌트와 단기 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관리 상태가 괜찮아요. 근데 단기 렌트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굴리시는 차들은 상태가 나쁘죠, 당연히. 여러 명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선 차에 대한 애정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관리라던가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수리할 부분이 있어도 잘 안 해놓고 엔진이나 뭐 미션에 물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차량 판매하면서 꺼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법인차나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비용 처리를 위해서 1인 장기 렌트를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한 분이 이제 타셨다고 하면 관리 상태는 괜찮아요. 이것 또한 이제 여러 명이 탔다고 하면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구입하는 거를 많이 비추천 드리고요. 한두 대 정도는 이제 나오는 투닝 차량인데, 세미 튜닝이라고 해서 뭐 간단한 튜닝들은 괜찮지만은 배기나 흡기, 엔진 튜닝, 전문적이게 이제 튜닝이 들어가면은 중고차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엄청 꺼려져요. 우선에 차량이 문제가 있으면은 수리하기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어디서 튜닝한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어디서 이제 튜닝한지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도 이제 중고차 사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진짜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개선 작업까지 들어갔다고 하면은 찾아야지만은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뭐 카센터에서나 오디오 용품점에서 잘 안 봐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간단한 실내등이 이제 고장 났는데, 실내등이 이제 꺼지지를 않아요. 전구를 따로 선작업으로 바꿔 놓으셔가지고, 순정 같은 경우는 그냥 전구만 교환하면 되는데, 배선 같은 것도 너무 많고 이게 합선이 돼서 전기등이 안 꺼지는 경우인데, 배선 작업을 새로 해야 돼서 아시는 카센터 형님이 이제 막 5시간 걸렸다고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고장 났을 때 수리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들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튜닝의 끝은 역시 이제 순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손차예요. 전손차라고 하면은 이제 사고가 좀 많은 차량인데요. 정상적인 업체에서 수리가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그나마 덜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렴한 대로 자꾸 수리를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자차 보험을 이제 안 들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싼 데만 이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할 부분 안 하고 겉모습만 이쁘게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보험사에서 이제 잔존물이라고 해서 자차 금액을 이제 고객님한테 주고, 사고 난 차량을 이제 보험사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차량 수리를 잘 안 했을 경우에는 차가 한쪽으로 많이 쏠린다던가 막 시동이 안 걸리고, 뭐 심한 경우는 뭐 하부에 오일 새는 게 철철철철 새요. 엔진 보린 작업까지 하시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는 전손차나 사고가 많은 차량은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신차급 중고차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차 출고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1000km 미만의 이제 차량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키로수가 짧은 차는 왜 나온 걸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인수 거부를 하신다던가 시승용 차량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1년에서 뭐 2년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신차 금액이랑 뭐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인기차 같은 경우는 신차 금액보다 더한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굳이 뭐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제 출처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비싼 금액에 이제 구입을 괜히 하셨다가 매물이 쌓이게 되면은 차량 감가도 당연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차급 차량은 뭐 구입하시는 거를 뭐 굳이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허위 매물 중고차인데요. 이거는 진짜 그냥 사지 말아야 돼요.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은 좋지만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만큼 이제 위험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위 매물 하는 곳에서도 전시 차량이다, 법원 경매에서 가지고 온 차량이다, 공매, 경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다 수법이에요. 중고차를 사려고 방문을 이제 하시는 순간 돈을 입금받고 뭐 다른 차로 계속 이제 유도를 하세요. 차량을 구입하는 순간 엄청난 이제 고마진과 이루어지지 않는 중고차 AS, 성능 기록부 조작까지 또 하시고 차에 대해서 문제 생기면 전화하면은 누구세요 그래요. 심수 차량이나 사고가 많이 난 차량은 고지를 제대로 해드리면서 판매를 하면은 이제 상관은 없겠지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허위 매물 중고차는 사러 가시지 않는 게 절대 사지 말으셔야 되는 중고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위 내용 중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전화번호나 이제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시면은 상담 잘 해드릴게요. 이상 만만한 중고차의 송건수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